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인 것은 모두들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사업주에게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산재보험료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국가에서 사업주에게 납부하지 않는 보험료의 소급분과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이유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다르게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지만 근로자성이 있어 산재보험료를 일부 납부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적용제외 신청을 하였을 경우 통상적인 근로자처럼 산재 신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약간의 허점을 허용해준 경우인데 사업장에서 적용제외 신청을 요청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었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년 전에 고시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이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펴볼게요. 이전에는 종사자가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했었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부상, 질병, 임신,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한 자,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만이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즉, 적용제외 신청을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이에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모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산재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는 아니지만 일부 업종에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입었음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았습니다.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동일한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떤 직업이나 근로의 형태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게 된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주로 하나의 사업의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조건을 충족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직종은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았는데요. 보험업법,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모집인,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운전 업무 수행자,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경기를 보조하는 캐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출모집인,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대리운전업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원,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가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말씀드려 볼 건데요. 대부분은 일반 근로자 산재 판단 기준과 비슷합니다. 산재로 인정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 수행 중의 사고,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행사 중의 사고,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요양 중의 사고,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중의 사고,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자해 행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념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간단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 인정 사례를 들어볼게요.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재해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로부터 트랙터 및 트레일러를 임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지정한 장소로 운송하고 운송 실적에 따라 정산된 돈을 지급받았고 사업주가 요구하는 차량 운행일지도 제출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았고 또한 운행일지도 제출하는 등의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받아왔다고 느껴지시나요? 사업주가 제공한 도구를 이용한 것으로서 재해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해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또한 노동한 대가를 받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처럼 국가의 사회적인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다양한 직업이 발생하고 있는데 안전한 노동 현장을 만들어 불가피한 상황에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겠죠. 더 많은 특수고용자들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이 점차 확대되길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